안녕하십니까. 신의직장 그리고 취업 독학 전략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면은 양질의 채용 조건과 범위를 이야기하면서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교하는 과정들을 거쳤었는데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 대한 어떤 판단, 생각이 조금 바뀌시는 시간이 되었으면은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들은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연결되는 개념인데 그렇다면 공공기관, 공기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면은 2020년 공공기관 채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업전략가 신주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양질 채용 조건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2020년 채용기관, 공공기관 채용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0년 공공기관 채용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저처럼 박람회를 다녀오셨던 분도 계실 거고 매스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셨을 텐데 자, 그러면 공공기관 2020년 채용 계획에 대한 카더라 통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카더라 통신이 있었다? 이런 카더라 통신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화면에 구성한 내용들은 당시 채용 박람회 준비 기간 그리고 종료된 이후에 기사들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떴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약간 희망을 가지셨을 겁니다. 공공기관 2020년 채용이 무려 10%나 증가를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들.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이긴 한데 올해는 이제 공공 채용이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 채용이 늘어나는가 보군요. 게다가 10% 이상 증가할 계획이랍니다. 2019년에는 2만 3천 명 정도 이랬었는데 2020년에는 2만 5천 명, 2만 6천 명 정도 약 10.8%가 증가한 계획을 보면서 그럼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열심히 하면 작년보다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좀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취업준비생분께서 한국철도공사 코리를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면 작년보다 쉬워졌다? 그것은 아니다. 노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용 계획이 늘었는데 왜 취업이 더 어려워졌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은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는 전체 채용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2019년에는 1,8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공표를 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50명, 즉 300명이 줄어든 16%가 감소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겠군요. 하지만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코레일은 다양한 직무들을 뽑죠. 이게 19년 상반기랑 그다음에 올해 20년 상반기를 채용 그 표를 정리한 요약해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은 사무영업 직무는 소수 증가한 게 보이군요. 정말 다행이군요. 불행 중 다행. 자, 근데 제가 지금 화면에 표출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경쟁률입니다. 경쟁률. 2019년 하반기 코레일 시험의 채용의 경쟁률인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혹시 보이시나요? 필기시험인데 8,400명. 이 필기시험을 응시해서 104명이 통과가 됐습니다. 무지막지한 경쟁률이었죠. 경쟁 자체가 코레일 사무영업직은 NCS 천하제 경영대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NCS 필기시험 경쟁이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처럼 여러분들이 코레일을 만약에 준비하고 계시다면은 이 취업에 한 걸음 더 멀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뀌었기 때문이죠. 바뀐 부분들이 필기시험이 원래는 NCS만 가지고 50문제, 60분을 진행했지만은 올해부터 바뀌었죠. 전공 25 그리고 NCS 직기초, 의문수 그렇게 세 개가 25문항, 50문항으로 전공 부분이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가점 같은 경우도 변경이 됐습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기사 자격 하나에 대해서 3점 가점을 부여해서 2개까지 가점을 측정을 해줘서 기사가 만약 2개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6점에 대한 가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기사에 대한 배점이 올랐습니다. 4.5점.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비중도가 굉장히 높아졌군요. 경쟁이 저렇게 심한데 말이죠. 그리고 체력 인증이라고 적어뒀는데 제가 저 옆에 관로있는 게 보이시나요? 2, 6, 그 다음에 3 이렇게 적어뒀는데 여러분들이 국민체력 100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웹사이트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체력 검증 신청을 해서 6개 항목 중에 2개 항목을 3등급 받아야 되는 직무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1년 유효 기간이 있는 이 체력 검증을 받아두셔야 나중에 면접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필기 준비하는 시간 때 혼동스럽지 않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차량 입한 시기라고 적어뒀는데
사무연금은 일반 쪽이랑 그다음에 수송 쪽 직무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에 수송 쪽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역할이냐면 입하는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기관차가 있겠죠. 그리고 객차, 화차를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객차는 이제 손님들을 고객분들을 싣게 되는 차량을 의미하는 거고 화차는 화물을 싣는 차량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정 계획에 따라서 물류를 운송을 하고 고객분들을 이동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드리려고 한다면은 이런 조정 작업이 있어야겠죠. 그런 입판 작업들을 현장에서 하는 것이 바로 수송 직무가 되겠는데 수송 직무가 5분 내외로 치는 입판 그리고 연결시키고 분리시키는 이 실기 심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냥 NCS 공부만 하고 있다가 굉장히 큰 코가 다칠 수 있겠군요. 채용 규모가 증가했다는데 왜 10%나 증가했는데 왜 어려워졌지? 라는 객관적인 팩트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철도공사를 한번 간단하게만 봤었는데 2020년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 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10% 늘었다고 다 늘었다가 아니고 채용 규모가 감소한 기관,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자, 제가 작게 표현을 해서 하나하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되는 그림은 제가 2019년 채용계획과 20년 채용계획을 자료로 정리해서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제가 스크린샷을 떠서 화면에 포함된 겁니다. 2019년 계획과 20년 계획들. 지금 쭈루루루 보시더라도 가장 눈에 띄는 게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한전이 채용 규모가 줄었군요. 작년 대비해서 채용 계획이. 그리고 한수원도 꽤 많이 빠졌군요. 농어촌공사도 75명이 빠졌군요. 금복공단은 무려 300명이나 빠졌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워너비 기관 중에 하나인 한국공항공사도 많이 줄었네요. 채용 규모가 110인 이상, 100명 이상 채용하는 어떤 공공기관들의 몇 가지 추린 내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채용 규모가 50인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들, 가스안전공사 줄어들었네요. 신보도 줄어들었고 가스공사도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5대 발전 중에 하나인 중부발전도 떨어졌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은 25인 이상 채용하는 소규모 채용 공공기관들입니다. 마사회가 보이네요. 마사회가 공공기관이었군요. 그리고 관광공사, 마이스 산업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점수가 800으로 커트라인으로 형성이 됐고 점수화는 서류 심사 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외국어 면접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도 좀 줄어들었고 산업단지공단도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군요. 자, 그리고 20인 이상 채용하는 또 소규모 또 공공기관들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제협력단, 마이스 쪽 역시나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한국소비자원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뒀었는데 정규 채용 계획이 20인 미만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서 채용 계획이 감소한 기관들은 89곳이 있고 약 520명 채용 계획이 있다. 자, 지금 감소한 기관들을 그냥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쭉쭉쭉 제가 봤는데 공공기관들의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공기업 공공기관 개수. 개수가 얼마나 되냐면은 중앙 공공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29일 기재부에서 변경한 자료에 따르자면은 339개에서 이제 340개로 공공기관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즉 지방 공공을 제외한 중앙 공공만 하더라도 340개의 기관, 기업들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많군요. 계속 더 보겠습니다. 물론 이 채용 계획을 100명 뽑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해 100명을 딱 뽑지는 않습니다. 조금 변경돼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채용 규모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증감 경향은 유지가 됩니다. 작년보다 좀 높게 가네? 그럼 높게 가는 경향 유지가 되고 작년보다 좀 감소해서 가네? 그럼 감소하는 경향은 일반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금복공단처럼 예외인 곳도 있고요.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네? 라고 보셨을 텐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의료 쪽 이런 전문직이 아니라 행정 쪽, 사무행정, 경영지원 이런 직무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잖아요. 거기에 공개된 내용이 좀 이제 작년 기준과 달랐다는 건데 행정직 같은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 규모가 작년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초반부터 감소 기관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채용 규모가 증가한 기관, 기업들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규모가 증가한 기관, 기업들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문과생, 상경, 비상경결 분들의 공공 쪽에 큰 줄기 비치죠. 건보공단 채용 규모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160명이 증가가 해서 작년엔 1000명 채용이 아니었는데 올해 1000명 채용하는 세 가지 기관인 한전, 그리고 코레일, 그리고 건보공단 세 가지 이 대규모 채용 영역에 포함이 됐군요. 건보공단이 많이 올랐군요. 그리고 병원들이 계속 많이 눈에 보이죠. 일산병원이라는 곳도 보이고, 그다음 수자원공사, 그리고 코레일 로지스, 연금공단 이런 기관들이 채용 규모가 증가했다는 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200인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줄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IBK죠. IBK 같은 경우에는 채용 규모가 꽤 많이 증가를 했군요. 전기안전공사도 눈에 보이게 되고, 도로공사, 그리고 이제 채용 계획이 공지가 됐는데 LH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채용 규모도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인 이상 채용하는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경우도 지금 보시는 내용과 같게 되는데 눈에 또 들어온 것이 도로교통공단이든지 수목원 관리원,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한전도 줄어들었고 중부발전도 줄어들었는데 제일 밑에 두 군데를 보니까 남부발전, 서부발전은 다행스럽게 채용 규모가 증가를 했군요. 그리고 한국공항공사가 떨어져서 마음이 상심한 분도 계실 텐데 다행스럽게 인국공은 채용 규모가 증가를 했군요. 그리고 중간에 강원랜드도 하나 보이는군요. 그리고 60인 이상 채용하는 약간 중규모 5대 발전 중에 동서발전도 눈에 보이고 남동발전도 눈에 보이는군요. 5대 발전 중에는 오히려 4곳이 더 채용 규모가 증가를 했군요.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문화재단은 얼마 전에 채용 공고가 있었었죠.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인지라고 못하는 타이밍에 이미 채용 공고가 지나가고 서류 심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에 나가는 시기에는 채용 결과까지 났을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겠습니다. 그리고 45인 이상 채용하는 기관들, 진한방도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SR도 눈에 보이는군요. 35인 이상 한투, 재정정보원이 이제 기재부랑 같이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기재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그 공적인 자금들을 디브레인 등등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곳이 한국재정정보원인데 이거 굉장히 괜찮은 회사죠. 여기도 채용 규모가 올랐군요. 그리고 25인 이상 채용하는 소규모 채용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한국벤처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벤처투자가 30명이군요. 제가 30명으로 한 절반 정도 작년 대비해서는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군요. 20인 이상, 그리고 20인 미만 이렇게 구분해뒀는데 20인 이상 말고 20인 미만 공공기관들의 경우를 하더라도 82곳, 그리고 750명이 증가했다라는 내용들. 희망하는 기관의 규모가 늘어났나요? 건보공단 늘어나니까 되게 이렇게 열정이 불타오시는 분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건보공단은 1년 농사를 정말 잘 지으셔야 되세요. 어쨌든. 자, 지금 이 내용들은 중앙공공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공공기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공공만 하더라도 340개이고 지방공공까지 포함하게 되면 1,400개가 넘어가게 됩니다. 지방공공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라인대를 의미하게 되는데 즉 뭐 시설공단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서교공, 부교공 같은 경우에도 중앙공공이 아니라 지방공공에 포함이 되죠. 그런 기관들까지 합치면 1,400개가 넘는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분포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관을 분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신의 직장을 준비하시는 공공 쪽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이 자료들을 어디서 봤나요? 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자발리어라고 치면은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공지사항에 기획재정부에서 정리해둔 디렉토리 북을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북을 보시게 된다면 올해 2020년 공공기관들의 채용 계획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까 정리해서 분석한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증가한 기관과 감소한 기관들을 한번 그냥 쭉 전체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봤었는데 그럼 2020년 공공기관 채용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채용 규모 증감에 대한 세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늘었다 했더니만 그게 아니구만. 내가 원하는 쪽이 줄어들 수도 있고 생각보다 LH처럼 팍 뛴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건보공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카페도 별도로 있죠. 인터넷에 카페도 별도로 있고 굉장히 장기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 채용 중에 하나가 이제 건보공단이 되겠는데 올해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LH도 좋은 곳이고 금융 쪽에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중소기업은행 IBK도 늘어났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을 북돋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군요. 첫 번째, 개별적으로 증감을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대규모 기관, 대규모 채용 계획을 가진 기관에 편중된 증감 절대치, 증가와 감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용 규모가 1,000명, 이렇게 1,000명 되는 기관이 세 군데밖에 되지 않았죠. 채용 규모가 큰 기관에 증가와 감소가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채용 규모가 작은 300인 밑으로 혹은 200인 밑으로 100인 밑으로 채용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는 증감 편차가 몰려 있지 않다, 분포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자, 수치를 제가 한번 나눠봤었는데 기관수, 채용 규모, 전년 대비 증감 이렇게 적어뒀었는데 감소한 기관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감소한 기관 수는 340개 중에 140여 개가 되고 채용 규모는 8천 정도 그리고 전년 대비 4,300명이 감소한 내용들. 즉 감소한 채용 규모가 큰 기관 중에 10개 기관들을 추리게 된다면 거의 절반 가깝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채용 규모가 큰 20개 기관들을 추리게 되면은 60%에 해당하는 감소가 거기에다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즉 대규모 기관의 감소가 편중돼 있다라는 점. 증가도 살펴볼게요. 증가한 기관 수는 340개 중에서 180여 개가 됩니다. 많죠? 채용 규모는 17,000명.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감은 6,400이니까 6,400이 늘었고 그다음에 4,300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10%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게 되겠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가 경향도 대규모 채용들 소수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다는 거죠. 대규모 채용의 경우에는 필기 경쟁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필기 경쟁용으로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 심사를 적부로 보고 필기 경쟁을 20대 1, 30대 1 이렇게 굉장히 극심하게 가는 경우 필기 경쟁률이 뭐 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 6대 1, 7대 1 정도 형성이 되는데 6대 1, 7대 1이라도 여기는 적체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필기 경쟁이 어려운 편이죠. 이렇게 필기 경쟁은 오히려 대규모 채용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감소가 몰려있으니까 집중돼 있다 보니까 뭐가 심해졌다? 경쟁이 훨씬 더 심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컷 상승도 높아졌다. 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에너지 SOC 이런 쪽을 준비하시는 20 쪽 기술직 분들이라면은 예전에 뭐 최근에 한전 3차 채용 같은 경우에 서류 심사 컷이 117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120점 만점에서 외국어 850이면 100점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사 한 개 10점에서 두 개 있으면 20점, 10점, 10점 들어가고 나머지 자격증들 뭐 한국사라든지 토클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할 그리고 오픽, IH를 받게 된다면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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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씩 가정돼서 120점 만점이 되겠는데 가장 최근에 한전 채용의 서류 컷이 117 라인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채용 규모, 올해 같은 경우는 채용 규모도 줄어들고 그리고 조금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115 정도면은 약간 안정권이었는데 115에서 120 정도 여러분들이 서류 심사 자격을 미리 준비를 해야지 안정권에 들어간다는 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쪽 분들이라면은 00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20 쪽 분들은 첫 번째 당연히 기사입니다. 기사. 민간 쪽은 기사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면접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서류 심사에서 기사를 자격에 대한 배점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비율 자체도 적기 때문인 거죠. 근데 00 쪽 같은 경우는 필수 자격으로 들어가 있거나 한정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4.5점처럼 코레일의 가점을 더 올라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술직 분들, 20 쪽 분들이라면 기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기사 자격은 내가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공 필기에 대한 공부는 계속 지속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공 시험에서 나오는 문항 범위들이 어떤 거냐면은 공고문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뭘 본다? 기사에 대한 필기를 전공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내가 기사 자격증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먼지 쌓여 있는 기사 필기책 다시 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군요. 1순위가 되겠군요. 두 번째, 당연히 NCS 직기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 순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한국사라든지 컴활 이런 자격증들 그리고 외국어 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겠군요.
피기 경쟁에 대한 경쟁 심화, 컷 상승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중소규모 기관을 집중하랍니다. 중소규모 기관에 집중을 하라. 자, 아까 전에 숫자를 추린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명 이상 채용 3곳, 900명 이상, 500명, 300명, 50명 미만 이렇게 적어뒀는데 위쪽 라인대를 대규모 채용 라인대다. 그리고 중간은 중간 규모 라인대다. 밑을 소규모 라인대다라고 보시게 된다면 대규모 채용 부분은 기관 수를 봤을 때 6곳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 7,000명 정도고 그러면 2만 명에 대한 것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다? 중소 쪽에 분포가 돼 있고 기관 수를 보더라도 340개 중에 6개 빼고 중소 채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소 채용에 대한 인지가 2020년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수치를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중소 채용 공공입니다. 기관 수를 따지면 뭐 95% 넘어가죠. 근데 채용 규모로 따지더라도 뭐 60, 70%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중소다. 절반 이상이 중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대규모 채용 말고 중소 채용 같은 경우에는 채용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냐면은 서류 경쟁력과 면접 경쟁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 적부로 가는 게 아니고 NCS 가이드에 따라서 서류 심사를 정량평가, 정성평가, 즉 자소서랑 기업 분석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서류 심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류 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즉 중소 채용에서는 서류 면접 경쟁력 채용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필기 공부만 하는 것이 그 부분이 비중이 높은 게 아니다. 기업 분석을 통해서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올리게 되고 기회를 많이 얻는 이런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뭐가 많이 늘어난다? 나의 취업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매칭의 중요도가 올라갔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보건복지기관에 주목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증가한 기관들을 쭉 보셨지만은 고용 보건복지 라인대가 전반적으로 채용 규모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는 SOC에서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은 복지 관련된 인사는 전체적으로 좀 높게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거기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보는 이제 보험료도 조금 올랐으니까 추가적인 업무 수요도 더 늘어나게 되겠군요. 이렇게 고용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냐면은 필기 경쟁력 부분도 있지만은 NCS 서류 심사에 따라서 정량 정성을 들어가고 그리고 필기 경쟁률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들 뭐 40대, 30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낮은 고용 보건복지도 있다라는 점. 뭐 제가 아까 근복공단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런 쪽에 전체적인 채용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금융공공기관에 주목하라. 앞서 말씀드렸던 보건복지 쪽이랑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금융 쪽 공공 라인 때도 전반적으로 채용 규모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IBK 수출입은행 그 기술보증 그렇게 적어뒀었는데 밑에 7대1, 3대1이라고 적어둔 게 뭐냐면 필기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3대1이죠. 그리고 IBK 중소기업은행,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은행 금융 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5대은행 가게에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신한, 우리, 국민, 하나, IBK 이렇게가 5대은행인 건데 IBK은행은 필기시험을 칠 때, 중소기업은행은 필기시험을 칠 때 NCS로 들어가게 되죠. NCS 경쟁 7대를 뚫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 근데 면접 레벨은 조금 높아요. IBK 같은 경우에는 합숙 면접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면접 준비 잘 하셔야 될 거고 전반적으로 금융공공에 대한 채용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제가 7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이제 2가지 남았는데 여섯 번째는 병원 행정직 모니터링 하랍니다. 채용 규모가 늘어났던 기관들을 쭉 보셨을 텐데 무슨 병원 이렇게 내용들이 몰려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을 텐데 병원 쪽에 이제 채용을 할 때에는 알리오 사이트 여러분들이 공고문들을 접근을 하실 때 채용하는 내용들이 뭐 약무직이라든지 간호직 그리고 전문의를 뽑는 이런 전문직 채용들이 자주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정직, 일반직을 뽑는 채용이 공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병원 행정직을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의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여기는 필기 경쟁률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보시는 것처럼 있기 때문이죠. 부산대병원, 필기 작년에 행정, 전산, 그리고 시설 쪽을 기술직 라인들을 뽑았었는데 필기 경쟁이 3대1이었습니다. 병원 행정 쪽을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 6번째 메시지고요. 마지막 7번째 메시지입니다. 처음 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개념인 건데 2020년 공공채용이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소서 기업 분석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 왜 그럴까요?
자소서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시도를 할 수가 있다? NCS 서류 심사에 대해서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는 거죠. 즉 서류를 그냥 적부로 가서 필기 경쟁을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 평가도 하고 정량 평가가 아직까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봐서 여러분들의 서류 통과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필기 경쟁은 아까 뭐 부산대병원처럼 3대1로 간다든지 높아봤자 한 7대2 정도 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2대1 가는 이렇게 필기에 대한 부담이 적은 채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채용들 여러분들이 같이 시도를 하시려면은 자소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는 단계 말고 NCS 필기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면접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직무 연관성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제 민간 쪽과 공공 쪽에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오늘날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로 말하자면, 한 단어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모든 분들이 이 단어를 얘기할 겁니다. 어떤 단어? 직무 이해도, 직무 연관성. 직무 역량.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내 스토리들이 직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라인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고 면접에서도 내가 그냥 뇌피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이 회사에 필요한 역량과 그리고 태도 그리고 성향들이 연결되는 멘트들을 면접관 심장에 크리티컬하게 꽂아 넣어야지 합격으로 될 수가 있겠군요. 기업 분석을 해서 기회를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이 2020년 공공채용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채용 규모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채용 규모가 적은 공공기관, 공기업이라고 해서 더 안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채용 규모가 큰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혹은 잘못 알려줘서 모르고 있어서 막연히 열심히만 그냥 다른 사람들 하던 것처럼 우르르만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된다? 기회를 놓치게 된다.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회가 적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기회를 좁혀 들어갑니다. 상반기, 하반기라는 그런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기회를 넓게 매칭을 해서 들어가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2020년 공공기관 채용이 되겠습니다. 기회를 제한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신의 직장에 입사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음표가 하나 생겨버렸죠. NCS 서류 심사, 정량, 정성? 뭐지? 자소서? 자소서도 평가가 들어가는구나. 코레에만 지원해서 몰랐었는데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걸 다뤄볼 필요가 있겠네요. NCS 서류와 자소서 심사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주혁이었습니다.